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돌발 영상입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고성과 반말로 정쟁을 벌일 때 결코 빠지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존경하는 의원님이라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국회에서 대통령을 부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오늘 우리 청와대 비서실장님들과 수석님들 답변하실 때 보니까요. 대통령님이라는 호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국회는 엄연히 국민에게 답변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용어 같습니다. 그래서 때와 장소를 좀 가려서 대통령님이 아니라 대통령으로 호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 그것은 그 대통령님의 처남이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이 대통령께서 있었는데, 이제 예, 그 대통령님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 동향이나 뭐 이런 거 보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수평이나 되는 땅을 양산해서 경영을 하셨다는 겁니까? 농 경영을 하셨다는 겁니까? 네, 대통령님께서는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양산에 가셔서 의원입니다. 비서실장님, 예. 그 대통령님 그 퇴임 후 사저 부지 매입 부분은 경호처 소관인데 실장님 잘 대통령님께서 청와대에 계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 계실 때 대통령님이 아니라 대통령으로 호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한번 유의해 달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습관돼서 그렇게 하는 건데 뭐 크게 뭘 예. 그저 수호 기자님 우리가 의원님들께 의원님들께 당선입니다. 어느 정도껏 하세요? 하나씩 편집! 의원님! 질의를 질밖에 하세요! 의원님들. 뭐하는 거야? 그만하세요! 청와대 출장 안 해! 이게 지금 뭐 하는 자, 거야? 의원님들. 가만 잡고 있으니까 이거 자, 하는 진정하시고요. 자, 진정하시고요. 의원님들 진정하시고요. 자, 의원님들 진정하시고요. 장난이 뭐야? 자, 진정하시고요. 의원님들 진정하시고요. 창피한 줄 아세요? 창피한 줄 알아. 가만 있어! 했잖아요! 그럼 해야죠!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자, 조용하세요. 지금 회의장 분위기 다시 잡아놨으니까 이따가 드릴게요. 그러니까 한 두 바퀴만 돌고 드릴게요. 예. 정상적 회의가 진행이 안 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영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또 한 차례 파행을 겪었습니다. 회의 도중 한 의원이 다른 의원에게 손을 댄 것이 발단이 됐는데요. 해당 의원은 자신의 발언 도중 끼어든 의원에게 주의를 주기 위한 행동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끼어들었다는 표현을 조금 색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아직도 이 어깨가 얼얼합니다. 불쾌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병원에 갈 정도로 했다는 생각이 아니라 불결한 손가락이 제 몸을 닿았다는 것에 제가 불쾌한 얼얼함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어디서 손을 댑니까? 그런 분들도 많아요. 이 부분들을 채택을 안 해줬다고 얘기를 하지 마세요. 네, 미래통합당 잘했습니다. 끼어들지 마시고 비아냥 웃지 마시고 좀 조선님 제 손입니다. 예 알아요. 왜 손으로 됩니까?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에 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 자리로 오셔서 저한테 끼어들지 마 하면서 저를 뒤를 치셨습니다. 제 등을. 제가 여기가 아직도 그 불쾌한 얼얼함이 남아 있습니다. 답변과 질의 과정 속에서 우리 김진애 의원이 두 번, 세 번을 계속 끼어들어서 야지 놓는 것도 아니고 속된 말로 그래서 제가 살짝 된 부분인데 얼얼할 정도다. 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를 비판을 하는데
거기서 남저 질의하는데 야지 놓고 그다음에 그 끼어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올바르다고 봅니까? 그 부분을 지적으로 간 겁니다. 김진애 의원님 신체 접촉에 대한 걸 앞에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발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모욕이냐 아니면 폭행이냐 아니면 성희롱이냐 이런 판단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검토가 돼야 됩니다. 우리 김진애 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모욕 행위다라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 절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모욕이라는 것은 오인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진애 의원님을 부르기 위해서 한 손짓이 어떻게 비하하거나 경멸하거나 공격하기 위한 행위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 현상만 봤을 때는 여 의원의 몸을 건드린 겁니다. 이거를 그냥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같은 남성끼리도 뒤에 와서 손가락으로 쑤시게 되면 기분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인간에 대한 예의, 성인지에 관한 문제 두 가지 문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 장면을 직접 보신다면 우리 상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저 사람들이 내가 비싼 세금 들여서 뽑은 대한민국의 의회의 전당의 대표들인가? 그 부분이 불쾌하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그 답변을 하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끼어들어서 야지 같은 그런 걸 넣는다면은 그것은 좀 앞으로 좀 끼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을 전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사과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일단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것을 표현을 야지라는 표현은 저는 좀 이 속기록에서도 좀 빼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놓고 야당의 공세가 거셉니다. 추미애 장관이 출석한 국회 회의장마다 의혹을 확인하려는 야당과 이에 발끈하는 추미애 장관이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야당 의원의 말에 추미애 장관이 맞장구를 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이었을까요? 아니 협의를 하세요 사전에.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행정지한테 물어봤다니까요. 행정지가 그렇게 답을 안 했으면 벌써 의견할 때고 혼자만 하기로 그냥 의견했지 이거. 단사간 협의해서 요청하면 받겠다 했어요. 제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네, 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아니 현안이 많은데 질의를 또 하실 의원님들이 해야죠. 의결 전에 해주셔야죠. 의사일정이 다 끝났는데. 여기까지 그동안 우리가 관례대로 언제 관례대로서 한점 있어요. 언제 관례됐지? 아니 높일래요 진짜. 아니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부터 해가지고 지금 할 이야기가 아니 추미애 장관 아들 많잖아요. 얘기가 꼭 여기서는 해야 돼요. 법사위에서 추미애- 뭐 수사 중에 자꾸 몇 번이나 해요 진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잖아요. 지금 그 현안 질의 요청이 있는데 여야 간사간의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잠시 정해야겠습니다. 정해야겠습니다. 아니 뭐 아니 이게 정의라는 게 정의라는데. 장도 그냥 지나가고 이런 거지 뭐. 장마다가 아니고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 장이 뭐 자주 열리는 것도 아닌데. 맨날 열릴 것 같아요. 아 이거 하나 좀 봐줘.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좀 세게 해. 좀 숙성시켜서. 네 여러분 인사청문회 해야죠.
강원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구 출신의 존경하는 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법무부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보좌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 장교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있느냐, 병가로 처리해달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죠. 의원님께서는 그 진단서, 소견서 없이 아니 그건 내 질문이 아니니까 제 질문. 진단서, 소견서 장관님, 없이 마치 그게 제 질문이 아니잖아요. 저의 아들이 장관님, 허위로 내 자료를 질문은 하거나 하고 오늘 그런 질문에 대해서 사실이 마치 없다는 병가 답변을 사유가 하셨다고 없음에도 했잖아요. 불구하고 병가를 받았던 것처럼 지금 사실 왜곡을 하시는 위원장님, 저 질문하시고 답변하시고 이렇게 주고받고 질문- 하시죠. 네. 알아들으셨잖아요. 네. 보좌관에게 그런 사실을 시킨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이유조차 그런 거 없습니다. 없다고 하면 아이가 수술을 받았고 당연히 병가 사유가 있고 수장은 이제 질문에 답변하시고 그 다음 또 질문하시면 또 답변하시고 그것도 이렇게 해주시죠. 답변입니다, 위원장님. 아니, 네. 그게 질문의 답이에요? 네. 그거 초등학생도 그렇게 답을 안 합니다. 네, 자 질문하시죠. 그러면 수사 중인 사실에 대해서 특정 당이 고발을 하고 제가 질문 좀 할게요. 보좌관이 예, 장관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니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는 거 그렇게 하시죠. 또 답변 시간 충분하지 않습니까? 네. 그만 만나면 싸우려고 그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장관님 그 불필요한 말씀 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출범 6개월여 만에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바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벌써 3번째 당의 간판을 교체한 건데요. 당의 분위기를 바꾸고 심기일전에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국민의힘. 그런데 정작 취재진의 관심은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당명 공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약 17,000건의 상당히 폭발적인 화답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더 갈 길이 멀지만요. 두 번째는 진지하고 간절한 바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장난성으로 보내주실 때도 있는데 거의 없었습니다. 다섯 분 중에 한 분이 국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당명을 만들어 주실 정도로 자유나 보수 한국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해서 보다 탈이념적인 정당으로 확장해 나갔으면 하는 국민들의 어떤 간절한 갈증과 염원이 있었기에 이제 당 내부에서 예상하는 단어의 그 우선순위는 한국이나 자유 아니면 공화 같은 단어가 주를 이뤘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새 당명에 대해서? 비교적 국민의힘이라는 새로운 당명 후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의견을 표출해 주신 의원님들도 적지 않았고요. 물론 이 외에 다른 대안을 댓글창에 올라오는 의원님들 반응은 좋다는 의원님들도 있었고 누가 쓰던 거였다. 약칭을 어떻게 쓰느냐. 그 다음에 국민의 힘이라고 부르느냐. 국민의 힘 당이라고 부르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국민의당과의 합당까지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논리라면 다른 국민이 들어간 모든 당에 합당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야권의 전체 파일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로 나오는 정당으로 인식되고 왔습니다. 내년 4월로 예정된 보궐선거에서 안 대표와 연대 여부에 대한 위원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당 내부를 갖다가 가장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를 변경함으로써 앞에 질문이 한번 나왔었는데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국민의당과 연대나 통합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앞서 질문에서
취임 100일인 만큼 100일 기자회견인 만큼 좀 기자들에게 좀 더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아니 그런데 왜 이게 안철수 씨 개인으로 볼 것 같으면은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정치 활동을 하는지 저는 전혀 알지를 못하고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자회견을 내가 100일을 맞이해서 하고 있는데 그 안철수 씨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많이 하는지는 이해가 가질 않아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습니다. 장관은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더 키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질의응답이 끝난 뒤 한 의원이 한마디로 간단히 양측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좌파는 하고 우파는 바다고 했습니다. 서울의 한 건을 감사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기관 결심하는 등 주차장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에 예산이 장관님 혹시 요즘 유명한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시무 7조 상소문 읽어보셨어요? 읽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안 읽으시면 안 되죠. 대통령님은 읽어보셨을까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시무 7조 상소문의 그 내용이 구절구절이 잘못된 주택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저 추정은 이제 안 읽으셨다니까. 추정은 되세요, 안 되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네네. 야, 이렇게 장관님이 말이죠. 주택정책 때문에 온통 세상이 들끓어 오르는데 지금 이번에 시무 7조 중에 상당 부분이 잘못된 주택정책과 관련된 겁니다. 그걸 결국 정부가 설계를 잘못하고 추진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모든 부담을 서민이 안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뭐 사과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의 어려움들을 조금씩이라도 저희들이 덜어주기 위해서 충분히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장관님 그 진인 조은산이라는 분의 글에서 장관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계신지 아시나요? 아직 읽어보시지 않았다고는 들었습니다만.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네. 왜 그런 글이 나와서 장관님께 어떤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 글을 썼을까요? 읽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부동산 관련 대책을 23번을 발표를 했습니다. 맞죠? 그건 뭐 생각하시는 거에 따라 다르고요. 저희는 종합대책을 5번 답변이 발표했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저에 대해서 물어보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하시라도 책임을 질 자세가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동산 때문에 문정권이 앞으로 굉장히 위험해질 겁니다. 최근에 강남 압구정동에 평당 1억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까? 특히 강남 4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8월 넷째 주에 몇 % 상승했는지 혹시 의원님은 통계를 갖고 지금 지적하시는 건가요?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관 의원님께서 23번의 대책을 내놨어요. 저는 23번 대책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언론이 희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3번, 24번 이런 거는 저는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좀 너무 지나친 표현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좌파는 뻔뻔하고 우파는 비겁하다고 했습니다. 이상. 주간 돌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